안녕하세요. 예, 김영문 영학 1월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나눠준 실라버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이제 강의 시간표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월달에 보시면 1월에서부터 4월까지가 우리 영학 개론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제 1월에서부터 2월까지는 거의 이제 통사론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이제 의문론 하고 semantics, pragmatics, phonology, morphology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history of English 여기도 포함이 돼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학에 대해서 다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플러스, 여기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플러스가 뭐가 있냐면 플러스 Introduction to Language가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대학교에서도 보통 하긴 하는데 이거를 별도로 또 하기에는 양이 그렇게 또 많은 게 아니거든요. 또 여기다가 내가 별도로 시간을 투자해서 하기에는 너무 또 아깝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이미 개론서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혹시 빠진 부분들은 제가 체크해서 하고요. 여러분이 가장 이거 이제 할 때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도 이제 했는데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 왜냐하면 연습 문제에는 답이 없어요, 책에. 그죠? 책이 없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연습 문제를 잘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습 문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통사론이 끝나면 이 Introduction to Language의 통사론 연습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History of Language가 끝나면 또 Introduction to Language, History of Language, English의 연습 문제를 하고요. Morphology 끝나면 Morphology 연습 문제,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를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부터 4월까지 하게 되면 이 김영문 영학의 개론을 다 하면서 동시에 Introduction to Language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별도로 굳이 시간을 내서 Introduction to Language를 안 봐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 달에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서 특강 교재 해가지고 바즈아츠의 Syntax and Argumentation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Transformational Grammar라 그래서 앤드루 라드포드 책을 했거든요. 7, 8월 달에 5, 6월 달에. 그래서 이번에는 바즈아츠의 Syntax and Argumentatio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교재로 이거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가 또 이렇게 추려서 Teacher's Grammar, 론 코안이 쓴 거 있죠. 스쿨 그라마 하고요. 그 다음에 Student Grammar라고 하는데 이름이 또 있어요. 이게 Cork and Greenbaum이 쓴 책인데 여기 또 필요한 파트를 가져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고 기존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는 잘 알다시피 2018년 11월 달에 본 그 문제부터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쭉 가서 풀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 모고 문제 풀이는 제가 과거 15년 동안 만들었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작년에 2018년 9월에서부터 11월 달에 만들었던 문제, 그 다음에 2017년도 만들었던 문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0월 달에는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문제풀이에서 제가 이제 완전히 2019년입니다. 2020년 대비죠. 2020년 대비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요건 이제 또 별도로 하는 거죠.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이 연습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Introduction to Language 연습 문제풀이에서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Linguistics for Non-Linguists 연습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자면 올해 작업하게 되면 이제 Introduction to Language하고 Linguistics for Non-Linguistics의 연습 문제를 다 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는 마지막에 최종 실전 모의고사에서 2회 및 3회 풀이를 하고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올해 1년간의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겠지만 우리 이제 직강생들은 끝나고 저랑 같이 튜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물론 이제 인강생들도 그럼 인강생들은 뭐 질문 질의응답을 하지 않느냐? 해드립니다. 거기에 이메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제일 첫 페이지 제일 오른쪽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메일 있죠. KIMYKOK2 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 2하고 naver.com 해서 이리 보내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여러분의 질문에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에 우리 영학은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우리 영학 개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제가 핸드아웃자로 나눠드렸는데 좀 번거로워서 제보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제보 보시면 제 4페이지, 여러분 페이지에 4페이지 보시면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단위 성분 검증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를 배울 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재밌는 게 말도 그렇고요, 글도 그렇고요, 이게 수평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수평적. 리니어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를 발화하거나 A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B를 발화하고 B를 쓰고 그 다음에 C를 발화하고 C를 쓰고 그 다음에 D를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적 혹은 릴리니어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쭉 나갔을 때 그 중에 어느 부분까지가 한 덩어리인가, 이렇게 한 덩어리인가, 아니면 이렇게가 한 덩어리인가, 아니면 이렇게가 한 덩어리인가,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평적으로 이렇게 리니어식으로 갔을 때 어느 부분까지가 한 덩어리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인투이션으로 이걸 다 알아냅니다. 인투이션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말하거나 듣거나 또 글을 보면 어때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동사구인지를 이론적으로는 배운 적이 없어도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의 경우, 외국어의 경우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입장에서 영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이 영어의 스포큰 어떤 데이터라든가 혹은 written 데이터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를 찾아내기가 만만찮아요. 그리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쉬운 것들은 아주 쉽죠. 예를 들자면 pretty girl loves a rich man 라고 했을 때 이건 직관적으로 영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임을 쉽게 알아낼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모든 문장이 이렇게 쉽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거나 뭔가 이제 아리까리한 문장들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 덩어리임을 알아낼 수 있는가?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또 임용고사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 즉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가, 이거를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임용고사에서 엄청 잘 나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한 덩어리인가, 한 덩어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느서부터 어디가 한 패밀리인가, 이런 걸 알아내는 것을 영어로 constituent라고 해요. constituent. 이게 한 덩어리, 한 단위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phrase 혹은 unit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워버렸는데 a pretty girl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덩어리죠. a rich man이라고 하는 게 한 덩어리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a pretty girl 했을 때 자, a pretty는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단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전체가 하나의 단위라는 거죠. 덩어리라는 거죠.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직관적이지 않고
이걸 어프리티걸 전체가 단위이지 어프리티는 단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거. 다른 말로 하면 증거. 특히 서양식 공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죠? 증거예요. 증거가 있느냐? 근거가 있느냐? 이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뭐라고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찾아내는 이제 일을 저희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증거를 찾아낼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단위임을 우리가 증명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라는 걸 통해서 ABC가 단위인지 AB가 단위인지 혹은 ABCD가 단위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4페이지에 제일 위에 2번의 무브먼트 보시면 자, 거기 example로 1번 John loves a pretty woman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a pretty woman이 단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첫째, 무브먼트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번 보시면 a pretty woman을 다 이동해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말이 어때요? 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B번 어때요? pretty woman, John loves a. 이때 안 된다는 거죠. woman, John loves a pretty.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어느 파트가 단위인지를 알아내는 하나의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뭘 쓴다? 이동을 쓴다. 이동을 했을 때 그게 정문이면 그건 뭐가 돼요? 단위입니다. 정문이 되면, 이동해서 정문이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어떤 게 단위이면 다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위라 그래서 다 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위이지만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험에 나왔을 때 항상 이동해서 정문이면 단위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해서 정문이면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를 들자면 a pretty woman이 단위라 그랬잖아요. 왜 단위냐? 증거가 뭐죠? A번처럼 이동을 해봤던 거죠. A pretty woman, 콤마 찍고 John loves. 이동했더니 정문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a pretty woman이 뭐라는 거예요? 단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조금 바꿔볼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단위이겠죠? 왜냐하면, 첫째, 뭐 해보세요? move. 자, move에서 어떻게? 이렇게 토피컬라이션 해봤어요. 예를 들자면, the very rich man, 콤마 찍고, the pretty woman loves. 정문이에요. 고로, 밑줄 친 부분이 단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단위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 substitut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대체라는 거, 대체. 뭐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바꾸는 거. 자, 어떻게 바꾸냐면, 자, 여기 단위임을 우리가 증명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대체해보는 거죠, 대체. She, 이렇게 대체. She loves the pretty and the very rich man. 정문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대체해봤어요. The pretty she loves the very rich man. 했더니 단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비문이에요. 이것으로 보아서 the pretty she는 단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단위가 될 수 없어요. 또 뭐도 안 되겠어요? 더 쉬도 안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는 원어만 이렇게 대체해 봤고요. 이 경우에는
pretty woman을 대체해봤어요. 그러니 다 비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woman과 pretty woman이 she로서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위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뭘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힘.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까요? The very rich him.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죠? 비문. 그 다음에 the him 했더니 비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멘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왜냐하면 아예 여러분이 지금 통사론의 초보자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통사를 좀 배우고 최소한 임용고사를 한두 번 보신 분들이라면 이상하네, 이런 거는 단위가 된다고 배웠는데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n바가 되거든요. 자, n바는 뭘로 대체한다고 배우셨어요? 원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very rich man, 혹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pretty woman은 n바이기 때문에 n바잖아요. n바. 원으로 대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들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원으로 대체 가능하니까 단위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서도 비문이라 그러지? 요렇게 대체하면 비문인 거죠. 요렇게 대체하면. 자, 근데 이걸 이제 뭘로 대체하면 정문이 되겠어요? The very rich one 에서 이 원으로 대체하면 그건 정문이 됩니다. 또 정문. 그래서 항상 기준과 근거를 잘 보시고 해야지, 어떤 게 이거 단위다, 이게 단위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서 정문이다 라고 하면 일반화시키면 어렵다라는 거죠. 원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거죠. 힘의 경우에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원은 부정대명사라 그래서 n바를 대체하고 이런 힘과 같은 혹은 she, he 요런 대명사들은 np를 대체한다 그럽니다. np를 대체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요놈 전체가 뭐죠? np죠, np. 이기 때문에 she로 대체하면 이거 정문이에요. 왜냐하면 she는 np 전체를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전체 np를 대체하면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에 일부분 n바를 대체할 때 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것들이 단위라 그래서 무조건 무브먼트라든가 서브스티튜션 했을 때 다 정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상황과 그 조건이 달라지면 이게 비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고 문제를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고 나타내는지 잘 보고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anyhow 4페이지에 movement, a pretty woman John loves 했을 때 a pretty woman 전체가 넘어갔을 때 정문인 걸로 보아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a pretty woman이 단위다. 반면에 B번이나 C번과 같은 경우는 이건 단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라고요? a pretty woman은 n바인데 n바는 단위인데 왜 단위가 아니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으로 대체됐을 때만, 그 경우에 한해서만 단위인 거예요. 무브먼트의 경우는 그게 단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무브먼트는. 그러니까 어떤 게 단위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냐면, 어떤 게 단위다 그러면 그 단위는 무브먼트도 다 돼야 되고 서브스티튜트도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떤 게 무브가 돼서 정문이면 그때 그건 단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을 대체했을 때 그게 정문이면 그때 그게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접근법이 가장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어떤 선험적,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이렇게 나누잖아요.
선언적은 경험하기 이전에 어떤 진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자면 이거죠. 어떤 게 단위라면 이동과 대체 가능. 이런 방식이 바로 선언적인 거예요. 접근하는 방법이. 반면에 경험적은 뭐냐면 어떤 게 이동해서 정문이면 단위. 어떤 게 대체해서 정문이면 단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경험적인 방법이에요. 반면에 위에 무엇이 단위이다 라고 우리가 먼저 명제를 줘버리죠. 그러면 그놈들은 어때요? 이동과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임용고사는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를 가서 정문이면 검증해봐서 정문이면 뭐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꼭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1번처럼 하려고 그래요. 2번처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substitution도 마찬가지인 거죠. John loves her 했을 때 비번은 왜 비문이냐 하면 A pretty woman이라는 것을 통째로 허가 받으면 정문이에요. 왜냐하면 허가 뭐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NP를 받으니까. 그런데 B번에 보시면 그 허가 NP를 받지 않고 뭘 받아요? woman이라는 N발을 받잖아요. 그래서 비문인 거예요. C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검증하는 방법이 경험적인 방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어느 것이 단위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몇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증명한다. 첫째, movement. 두 번째는 substitution.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constituent 단위성 증명은 크게 두 가지, movement, substitution. 이게 항상 임용고사 나오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것 이외에 물론 큰 덩어리는 두 가지지만 그것 이외에 몇 가지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 박스에 어떤 단어들이 서로 하나의 성분임을 증명하는 방법. 첫째, 한 단어로 대체 가능해야 된다. pronominalization. 이게 바로 이제 substitution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한 단어로 질문 가능해야 된다. 그 전체가 what question으로 질문이 돼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했던 the pretty woman loves a rich man 라고 했을 때 요 놈이 단위라고 한다면 요 놈 전체가 WH 퀘스천 하나로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Who loves a rich man? 이렇게. 혹은 The pretty woman loves whom? 이렇게. 하나로 대체가 하는. 결국은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substitution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큰 덩어리로 보면. 그렇지. 이걸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e pretty who loves a rich man? 이렇게는 쓸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WH 프레이즈가 한 덩어리 전체로 다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위라면. 결국은 substitution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이동해야 된다. 이것도 movement에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예를 들자면 a rich man이 수동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 rich man is loved by the pretty woman. 이렇게 전체가 수동태가 돼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A rich man is loved on 여기 놔두고 by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movement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전체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정문이면 A rich man이 단위예요. 그런데 rich man만 이동했더니 비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위가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은 자꾸 rich man은 N 바이기 때문에 단위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선언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경험적으로 해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전체가 이때 강조용법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 유사분열이 가능해야 된다. 프런트. 이것도 마찬가지죠. 무브먼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4페이지 제일 밑에 John bought the books about Seattle. 자, 토피컬라이션 하게 되면 자, the books about Seattle이 단위일까 아닐까?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시험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John bought the books about Seattle. 밑줄 어디다 만 거예요? The books에만 그어보세요. The books에만. The books에만 그으면 이게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이게 단위인지 아닌지를 해봐야 돼요. 첫째, 토픽을 해볼까요?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를 옮겨서 John bought 했더니 정문이에요? 비문이에요? 정문이라는 거예요. The books만 옮겨서 The books John bought about Seattle 했더니 어때요? 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가 하나의 단위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The books에만 밑줄 그어놓고 물어보면 아마 상당수 학생들은 아리까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프로노미널라이제이션 한번 해볼까요?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를 대명사로 바꿔봅시다. John bought them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the books만 만약에 단위라고 생각해서 그거만 바꿔봅시다. 그러면 John bought them about Seattl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비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때 강조용법 It was the books about Seattle that John bought. It was the books that John bought about Seattle. Pseudo collecting What John bought were the books about Seattle. What John bought about Seattle were the books. Passivization The books about Seattle were bought by John. The books were bought about Seattle by John. 그 다음 what 의문문 What did you buy? What did you buy about Seattle? 했더니 정문 비문이 명확하게 갈리죠.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가 뭐다? 하나의 단위다. The books만은 단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또 머릿속에 들어있냐면 야, 더 플러스 북스, 더 북스 명사로 쓰잖아. 더 북스가 왜 단위가 아니냐? 라고 하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자, the books were very expensive. John lost the books. 라고 했을 때 이 the books는 어떻습니까? 단위입니까? 아닙니까? 단위예요. 이거는 무슨 말? 이게 경험적인 거, 이게 다 경험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in a given situation이에요. 주어진 상황에서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무시하고 절대적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선험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험적으로 공부를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근데 경험적은 항상 주어진 시츄에이션 속에서 뭔가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혹은 주어진 책 4페이지에 The John bought the books about Seattle이라는 요 주어진 상황에서는 The books가 단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요 상황에서는 The books가 단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다는 거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느 이제 뭐 교수나 어느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이런 문제를 했어요. 그리고 밑줄을 그어놓고 이건 단위다 라고 가르쳤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은 여기 4페이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John bought the books about Seattle. 그리고 여기서 the books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건 단위냐 아니냐 했더니 여기서 배웠던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the books가 단위구나 라고 해서 어때요? 주어진 4페이지에 the books about Seattle도 어때요? the books가 단위다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요. 단위다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e books가 단위가 되지만 주어진 4페이지에 John bought the books about Seattle의 경우에는 the books가 단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된다? The books about Seattle 전체가 하나의 단위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떤 것이 단위이다 아니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거를 이동해서 정문이면 단위. 그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 대체했더니 정문이면 단위. 이렇게 공부하셔야 한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거꾸로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세요. 단위는 무조건 무가 되고 단위는 수업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상황에 따라 달라져. 여기 있잖아요. 금방 더 북스하고 더 북스 오브 세트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다음 두 문장의 변형을 보고 1번의 BC, 2번의 BC의 문법성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many books about Clinton did John write? 자, how many books did John write about Clinton? Who did John write a book about? 자, 이 경우에는 다 정문입니다. 그죠? 다 정문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How many books about Clinton? 이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단위라는 거예요. WH 부분 이동을 했잖아, 앞으로. 통째가 다 정문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How many books about Clinton이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B번 보면 How many books did John write about Clinton? 의 경우에는 How many books about Clinton에서 How many books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단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C번은요. Who did John write a book about 했을 때 who만 넘어간 것은 뭐가 되겠어요? 요것만 또 따로 단위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2번을 보시면 How many books about Clinton did John destroy?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 destroy의 목적어가 뭐죠? How many books about Clinton이잖아요. 그죠? 통째로 넘어갔을 때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B번을 보시면 How many books 하고 did John destroy about Clinton 했을 때 이 about Clinton이 books로부터 떨어질 때는 어때요? How many books가 단위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C번도 어때요? who가 about에서 떨어 나왔을 때 이게 단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겠을까? 어떤 구조이길래 이것들이 단위가 되고 안 되고가 이렇게 나타날까? 달라질까?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문장의 구조가. 그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답에 보시면 추리를 그려보시면 구조가 다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write의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write의 경우는 1A하고 1BC 구조가 두 개를 갖고 있어요. write의 경우는 구조가 두 개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books about Clinton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NP가 될 수도 있고 1의 BC를 보면 NP하고 PP를 나누었어요. books하고 about Clinton을 나누어 가지고 별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의 A에 해당하는 스트럭처는 답의 추리의 1번의 A고요. 1번의 B와 C의 경우에는 추리가 1번의 BC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북스만 따로 나갈 수 있고 어바웃 클린턴이 따로 나갈 수 있어요. 반면에 2번의 경우에는 A, B, C 세 개가 다 스트럭처가 하나밖에 없어요. 2번의 A처럼. 즉, 북스 어바웃 클린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이래서 북스만 따로 떨어져서 나갈 수 없고요. 클린턴만 따로 떨어져서 후로 바꿔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1번의 경우에는 write는 ambiguous한 동사입니다. 스트럭처를 두 개 가질 수 있어요. 즉 목적으로서 NP 한 덩어리를 가질 수가 있고 혹은 NP and PP 두 개를 따로 가질 수 있어요. 그 스트럭처 두 개. 그래서 ambiguous합니다. 반면에 2번의 경우에는 스트럭처 하나예요. ambiguous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퀘스천 6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1번은 정문이나 2번은 비문이다. 그 이유를 동사적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Up the ladder John will climb. Up the ladder John will pick. 그래서 2번은 비문이라고 되어 있고 1번은 정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왜 그럴까? Up the ladder가 1번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로서 이동 가능하지만 2번의 경우에는 Up the ladder가 하나의 단위로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이유는 동사의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클라임의 경우에는 up the ladder가 하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임하고 up the ladder가 별개입니다. 반면에 2번의 경우에 픽의 경우에는 픽업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픽업이 하나의 단위.
복합 동사구.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phrasal verb, 구동사라 그랬습니다. 구동사. 그래서 pickup이 하나의 단위고 the ladder가 별도의 목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구에 속해 있는 up하고 NP에 속해 있는 the ladder하고 붙어가지고 이부처럼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다른 단위입니다. 서로 다른 단위. 그래서 단위 이동을 할 때 자기 단위에 속해 있는 것을 빠뜨리고 이동해서도 안 되지만 다른 단위에 속해 있는 요소를 데리고 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예를 든 게 이사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 집에 이사할 때, 자, 우리 집이 301호입니다. 301호인데, 자, 우리 집은 누구 살고 있냐면 엄마, 아빠, 나, 여동생, 할머니 5명 살고 있어요. 여기 하나의 단위죠. 우리 패밀리의 단위예요. 자, 요 단위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금강 휴게소에서 할머니를 버리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일리거래요. 불법이에요. 왜 그래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는 단위를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빠뜨리고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반면에 우리의 패밀리가 아닌, 우리의 단위가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나는 301호에 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 엄마, 나, 여동생, 할머니 5명 사는데 옆에 401호에 이쁜 아가씨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와서 아들한테, 야, 아들아, 우리 401호에 이쁜 아가씨 있는데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납치예요, 납치. 일리걸. 그런 이동 큰일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번에 보시면 더 레더는 이동할 때 자기만 가야 돼요. 근데 업이라고 하는 픽에 속해 있는 다른 단위에 속해 있는 업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특별히 이동 같은 거 보면 그 6페이지 보면 프린트가 잘못된 게 있어요. 증거 1에 보면 up the ladder John will pick u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업을 빼야 됩니다. 업을 뒤에 픽업에 앞에 up the ladder가 넘어갔으니까 업을 빼야 되는 거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 업을 다 빼야 돼. 거기 업을 빼야 돼. 그래서 증거 1에 보면 up the ladder John will pick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되죠? 그 비문이 되겠죠, 비문. 그죠? Up the ladder, John will pick 하면 비문입니다. 반면에 증거 2에서 It is up the ladder that John will climb 했을 때 이때 up the ladder만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오케이, 정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 3, 대용 형태에서 프로폼이라고 되어 있죠. 자, 클라임의 경우에는 up the ladder가 PP로서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대명사로 바꿀 때 이걸 뭘로 바꿔야 돼요? where나 there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where will John climb? John will climb there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픽은 what will John pick up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때 up the ladder를 where로 보고 where will John pick 혹은 뭐 John will pick ther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pick up the ladder의 경우에는 pick up과 the ladder가 별도의 단위고요. climb up the ladder의 경우에는 up the ladder가 하나의 단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위 성분에 관한 공부를 했는데 왜 공부했느냐? 우리가 이거 공부한 이유가 뭐죠? 기출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안 나왔으면 우리 공부 안 해요. 우리는 임용고사를 공부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임용고사 시험에 맞추어서 수업을 합니다. 기출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그런 건 우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로 공부합니다. 확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을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으면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죠. 위에 있는 2006년도 기출문제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안 합니다. 밑에 기출문제 봅시다. 밑에 1번 A와 B 문장에서 Your little brother가 구를 형성한다. 여기서 제가 구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구가 단위의 한 덩어리. 똑같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어요. 시험 볼 때마다 어떨 때는 constituent라는 말을 쓰고요. 어떤 때는 phrase라는 말을 쓰고요. 어떨 때는 unit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 여기에서는 phrase를 이 사람 썼어요. phrase를 형성한다는 것을 아래에 주어진 지침을 고려해서 입증하시오. 증명하라 그래서 증명. 2001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침이 뭐냐면 topicalization, 즉 NP preposing의 규칙을 활용할 것. 그리고 지침 2, 필요한 비문을 만들 것. A, B를 이용해서.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A. You can't stand your little brother. I can't stand your little brother. 나는 너의 그 조그만 동생을 참을 수가 없어. 이랬을 때 your little brother가 뭐예요? 단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topicalization을 이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 비문을 표시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첫째, B번에 주어진 예문을 이용하는 거죠. Your little brother, I can't stand. 자, your little brother 앞으로 이동했더니 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 그럼 이게 단위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단위라는 거는 뭐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즉, your little는 단위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little brother, 이건 단위일까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시하라 그러세요? 비문을 표시하라. 그 다음에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무엇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Your little brother가 뭐다? 단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시험이 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2001년도에 시험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볼까요? 몇 년도입니까? 2006년도입니다. 자, 기출문제 2001년도 뭐 다 제가 지금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대표만 몇 개 뽑아놓은 거예요. 연속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 2006년도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 이때는 또 뭐라고 썼어요? constituent test라고 그랬잖아요. constituent라는 용어를 썼어요. 자, 똑같은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인데, 어떨 때는 뭘 써요? phrase라고 그랬다가, 어떨 때는 constituent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용어를 바꿨습니다. 용어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A번 보면 Consider the sentences below. John will meet his employer at the castle. 자, 이걸 갖다가 이제 2번 A 보시니까 at the castle, John will meet his employer. 혹은 B번 his employer, John will meet at the castle. 혹은 meet his employer at the castle, John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의 A, B, C를 통해서 출제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2번 A, B, C를 통해서. 혹은 3번 한번 더 참조를 볼까요? Employer at the John will meet his castle. Meet his John will employ at the castle. 자, 2번과 3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을 바로 밑에서 적고 있어요. 자, in each of the sentences in two, 2번에 있는 문장들에서 a group of words, 여기서 group of words라는 게 2번에 at the castle이라든가 his employer라든가 meet his employer at the castle이라든가 혹은 3번에 employ at the라든가 B번에 meet his 이 말이겠죠. 자, 이런 a group of words들은 has been moved to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문장의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Since, 왜냐하면 it forms a syntactic unit called a constituent. constituent라고 불리우는
통사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단위가 되면 이동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in 3번에서 the preposed words, 앞으로 이동한 단어들, 3번 보세요. employ at라든가 meet his라든가 이것들은 do not form constituent, 단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That is why they are ungrammatical.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비문입니다. 즉 단위가 아닌 것들이 이동하면 비문이다 그런 말이겠죠. Only a constituent can be preposed. 단위들만이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문 A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만이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 혹은 뒤집어 말하면 이동해서 정문이면 그게 단위다 그런 말이에요. B번 갑니다. B번에서 밑줄 친 부분이 단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그랬어요. 자, 1번에 The people can move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했을 때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이 단위일까요? 아닐까요? 2번 The people can see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해서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이 단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뭐면 않죠? 자, 어려워졌죠? 자, 2001년도 문제는 뭐였어요? 요리를 보라다가 단위냐 아니냐를 물어봤어요. 심플했죠? 2006년도는 뭘 물어봤어요?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과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이 단위인가 아닌가를 물어봤어요. 요거 만만찮아요. 자, 요거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move와 see 동사의 용법입니다. 자, move는 그래서 단위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해서 요 두 가지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위 시험 문제를 맞추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이론도 알아야 되지만 뭣도 알아야 돼요? 동사의 뭣도 알아야 돼요? 유형도 알아야 돼요. 동사의 쓰임새를 잘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공부를 할 때 constituent, constituent 이름만 하면 그 문제는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no. 뭐 X바 theory, 그럼 X바 theory만 이름만 배우면 다 풀 수 있다? no. 뭘 알아야 돼요? 동사 유형이나 명사 유형을 또 같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동사 유형을 알아야 되겠죠. 자, B번에 1번에 move 동사, 2번에 see 동사 뭘까요? move는 A into B 해서 A하고 into B가 별도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두 개예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C의 경우에는 무엇을 보다라고 되어 있는 이 경우에는 여기에 이 A 플러스 B가 여기 사이에 이제 프롬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프롬 B에서 on A 전체를 보다 그런 말이에요. 요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건 한 덩어리. 반면에 move는 어떻습니까? 덩어리가 두 개예요. 자, A 덩어리, B 덩어리. 덩어리가 두 개. 그래서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번 덩어리를 따로 이동해도 정문, 2번 덩어리를 따로 이동해도 정문이 되겠어요. 근데 반대로 1, 2번은 묶어서 서로 다른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문이 비문. 다음에 C는 어떨까요? C는 전체가 한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체를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정문이겠죠. 한 덩어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에 move처럼 나눈 거죠. 자, A 한번 나눠서 이동해 봤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rom B를 나눠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이거지. 이건 각자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덩어리 속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 답을 보시면 중간쯤에 2번 답이 있잖아요. 1번에서 NP, the sculpture와 PP into the museum은 별도의 constituent이므로 각기 따로따로 이동할 수가 있다. 따라서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이냐 아니고 into the museum이겠죠. into the museum 전체겠죠. 이 전체 뮤지엄은 뭐라는 거예요?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문 비문으로 이제 표시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B번 보시면 자, 거기 밑에 example A, B, C로 해놨잖아요.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move the sculpture.
The sculpture the people can move into the museum. 둘 다 정문이에요. 반면에 묶어서 the sculpture into the museum, the people can move. 이건 비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2번은 어때? 2번은 이제 반대예요. 2번은 전체가 다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2번에 밑에 example ABC를 볼까요? C번을 먼저 볼까요? The sculpture from the museum, the people can see. 이렇게 하면 정문이에요. 반면에 따로따로 from the museum, the sculpture. 따로따로 이동하면 A, B는 다 비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 보아서 아하, 어떤 것들이 이동해서 정문이면 그거 뭐가 된다? 단위다. 이동해서 비문이면 그건 단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건 뭘까요?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 이동했을 때 정문인가 비문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요 이름만 두 가지만 알아서 하는데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느 동사가 나올 줄 알겠어요? 어느 동사하고 어느 구조가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데 그 많은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다시피 영어학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 일반 영어 실력이 안 되면 문학도 영어학도 교수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전공을 하면서 일반 영어 실력을 키워서 영어 동사의 어떤 용법이나 사용법 등등을 잘 여러분이 배워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뒷받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한번 컨스티튜언트 테스트를 해볼까요? 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Constituents Test, The Naked Pizza Eating Construction, 유명한 example이 있어요. 저도 이거 꼭 한 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엑스트라 포지션 시험에 나오다가 한번 마지막 11월 달에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대로 나왔잖아요. 똑같이. 올해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 같아요. 요거 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비슷한 유형이에요. 결국은 단위 문제. 이게 어디에 속했냐? 단위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어디에 속했냐의 문제, 어디에 속했냐? A에 속했냐, B에 속했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거기에 John ate the pizza naked라고 했을 때 그 naked라고 하는 AP가 더 피자의 NP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eat 동사구에 속해 있을까요? 즉 스트럭처가 A일까요? B일까요? A 같아요? B 같아요? 느낌상 딱 느낌에 되게 어려워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냥 피자가 네이키드 하면 B번이겠죠. 그러니까 누드 피자 먹었다 그 말이야. 그게 B번의 뜻이에요. A번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조시가 누드로서 자기가 옷 벗고 피자를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존 ate the pizza naked 했을 때 이게 미국 사람이 원어민이 이 문장을 딱 들었을 때 존 ate the pizza naked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누드 피자를 먹었다라고 해석을 할까요? 누드로 옷을 벗은 채로 피자를 먹었다고 해석을 할까요? 미국 사람들 경우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일단 이 사람은 이 네이키드가 VP 혹은 뭐 S에 속해 있다 이렇게 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B번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그것도 있지만 A하고 B의 경우에는 이제 또 특히 A의 경우는 이 네이키드가 AP 어디에 속해서 S에 속했잖아요. S에 붙어 있고 B번은 VP에 속해 있고 여기다 C를 하나 더 그린 사람도 있어요. C는 뭐겠어요? NP에 이렇게 그린 거겠죠. C는 디터미나가 여기 있고요. N바가 여기 있고요. N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체로 여기가 P자 그 다음에 여기가 AP 그래서 네이키드.
자, 요렇게 하면 이제 C번이겠죠, C번. 피자가 네이키드한, 피자, 누드 피자.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제 옷을 벗고 피자를 먹었다라고 했을 때 스트럭처가 A번일까 B번일까? 여기서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VP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게 제1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해석을 원어민일 경우에는 조시가 옷을 벗고 피자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포징이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컨스티튜언트를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이 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 물론 이제 서브스티튜트도 있지만 무브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용고사에 나왔던 것들은 한 80% 이상이 무브먼트를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2016년도쯤 와가지고 서브스티튜션도 나옵니다. 시험에. 그것도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브먼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브먼트에는 여러 개 있어요. 자, 첫째, 프리포즈. 두 번째는 포스트포즈. 자, 이동에는 앞에 이동이 있고 뒤에 이동이 있어요. 영어만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한국어는 없어요. 한국어는 포스트포징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모든 경우에 동사가 끝에 나옵니다. 그 동사 끝에 뒤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컬로키얼하게 먹었니? 점심? 이렇게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거 잘 안 써요. 점심을 먹었니? 이렇게 하지 먹었니? 점심? 절대로 안 씁니다. 그래서 영어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프리포징. 자, 프리포징은 또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토피컬라이제이션. 그 외에 뭐 패시바이제이션도 있고요. 또 뭐 또 있을까요? WH 퀘션도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동. 그렇잖아요. 다 앞으로 이동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모아서 프리포징,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는 거다, 문두 이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프리포징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또 NP 프리포징 폼에 따라서 NP 프리포징이냐, VP 프리포징이냐, AP 프리포징이냐 이게 또 나눠집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페이지에 1번에 NP 프리포징 A번 보면 means John hate. B번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C번 poetry we try not to memorize. VP preposing. Ralph says that he will clean his room. And clean his room he will 했을 때 이때 and 다음에 clean his room이라고 하는 VP가 will 뒤에서 앞으로 이동한 거죠. 이거 보고 우리가 VP prepos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dislocation. disl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topicalization도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dislocation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preposing 중에 하나입니다. dislocation example 한번 볼까요? 자, dislocation은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left dislocation, right dislocation. 자, left dislocation 한번 볼까요? My sister, she's a college student. That old toy my brother gave it to his friend. 라고 했을 때, 자, my sister는 원래 어디 있었어요? She is college student에서 she 자리죠, she 자리. she가 주어입니다. she 자리에 있다가 my sister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 대명사 she로 대체한 거예요.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 old toy도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My brother gave that old toy to his friend 라고 되어 있는 문장에서 it에 있는 자리에서 that old toy로 왼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대신 뭐를 넣어줬어요? 대명사를 넣어줬어요. 이게 left dislocation. 왼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왼쪽으로. 자, 오른쪽 이동도 있어요. 오른쪽 4번의 AB를 볼까요? She's a college student, my sister. My sister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원래 어디 있었어요? she 자리에 있다. 그 다음 my brother gave it to his friend, that old toy. that old toy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gave 다음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거 right dislocation 되겠습니다. 자, anyhow.
자, 3번과 4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dislocation. 자, 그럼 dislocation과 topicalization의 차이가 뭘까요? topicalization은 이동만 하고 끝이에요. 1번에 NP 프리포징의 A, B, C, 그 다음에 2번에 VP 프리포징의 보세요. 다 means our daughter's poetry, 그 다음에 cleanest room. 왼쪽으로 이동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3번과 4번의 dislocation은 어떻습니까? My sister not that old toy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 뭘로 대체가 되고 있어요? 대명사로 대체되고 있어요. 즉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대명사를 대체해 놓고 나가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dislocation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assivization. 이것도 역시 뭐예요? passivization 역시 뭐예요? 프리포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A번 보시면 John killed a tiger. Tiger was killed by John. 그래서 타이거가 왼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수동태 이동. 수동태 이동도 결국 왼쪽 이동입니다. 그죠? 프리포징. WH 무브먼트. 자, WH 퀘션도 다 프리포징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WH 프레즈가 이동하잖아요. 거기 보면 1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 What will John buy? 라고 되어 있을 때 이 what은 어디 있다 이동했어요? by의 오른쪽 NP. 그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제일 왼쪽으로 이동했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WH 무브먼트라고 그런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프리포징 일종이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때 what은 어디로 이동하느냐? 스펙 스피로 이동한다. 라고. 이건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거예요. 갑자기 스펙 스피가 나오지.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럴 텐데. 이거 나중에 배울 겁니다. 예전에 요건 이제 1986년도 이론이고요. 1981년도에는 저걸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어 NP, aux, VP, 자, by. 자, 원래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what이 있었다. 여기에 will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john이 여기 있었다. 자, 여기서 의문문 만드니까 이 what이 어디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동해서 일이 같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의문문 만들 때는 john과 will이 주어 동사 자리를 바꾼다. 이게 이제 우리가 1981년도 혹은 옛날 학교 문법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what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주어 동사는 도치한다. 이렇게 subject aux invers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1986년도에 이제 이론으로서는 CP이동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지금 주어진 것처럼 책에 있는 주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뭐 S바나 CP가 뭐냐 이걸 배우는 시간은 지금 아니에요. 첫 시간이니까 이건 아니고 단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WH 퀘션의 경우에 WH 무브먼트의 경우에 어떤 이동이다? 오른쪽에 원래 자리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한다. 즉 프리포징한다. 이걸 프리포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이야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리포징의 예가 또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있죠. 자, 디스콜레이션, WH 퀘션.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도우 무브먼트라는 게 있어요. 이건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중고등학교에서 잘 안 나오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아주 특이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도우가 이동하는 줄 알아요. 도우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우가 이동하는 줄. 도우 이동이 아니에요. 도우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고 도우라고 하는 구문에서 일어나는 무브먼트 현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example 11페이지에 1번 보시면 Fair Dodgers, those students are, they are not thieves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those students are fair dodgers예요. 원래 구문이. 자, 학생들은 fair dodgers이지만 그들은 도둑은 아니다. 그러니까 fair dodgers가 무슨 말이에요? 요금 안 내고 전철 타는 놈들. 요금 안 내고 버스 타고 타는 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비록 요금을 안 내고 뭐 버스나 전철을 탔지만 그렇다고 걔네들 도둑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런 구문인데 이 도우 안에 들어있는 fair dodgers라고 하는 NP를 어때요? 도우 왼쪽으로 이동시켰잖아요. 프리포징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프리포징의 일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도우 무브먼트는 NP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B번 보면 형용사, C번 보면 부사, D번을 보면 VP도 이동시켜요. VP. 저 이런 거 좀 처음 봅니다. 어떻게 영어에 이런 게 있는지.
이건 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 잘 안 나오는 구문들. 혹시 여러분 중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교과서 분석을 할 때 혹시 이런 구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만약 어떤 교과서에 이런 구문이 있다면 시험 나올 가능성이 크죠. 교과서에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잘 알았어요. 자,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도우 무브먼트라. 근데 도우가 이동한 게 아니고 도우 구문 속에 있는 어떤 요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번 같은 경우는 금방 봤다시피 이제 VP가 이동하는 거겠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Eat the pizza naked though he will 했을 때 Eat the pizza naked라고 하는 이 VP가 어때요? will 다음에서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근데 B번을 적은 이유가 바로 적은 이유가 앞에 9페이지에서 naked가 S에 속해 있을까? 즉 TP에 속해 있을까? 아니면 VP에 속해 있을까? 답이 여기 있습니다. 2번에 나왔습니다. 11페이지 2번 답이 나와 있어요. B번 보면 Eat the pizza though he will naked. naked를 놔뒀어요. 놔두고 나갔어요. 자, naked를 놔두고 나왔다라고 하는 뜻은 naked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S에 붙어 있다고 보는 거죠. 왜? S에 붙어 있으니까 VP가 이동할 때 안 데리고 가죠. 나무 거니까 안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보고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번은 이제 데리고 갔어요. naked를. 내 건 줄 알고. 즉 Eat the pizza가 VP잖아요. naked는 우리 VP에 속해 있네, 우리 새끼네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문장이 뭐라는 거예요? 정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A, B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naked는 어디에 속해 있다? VP에 속해 있다. S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정문이냐 비문이냐를 통해서 constituent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단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그 다음에 이제 subject auxiliary inversion. 이것도 일종의 뭘로 보는 거예요? 프리포징으로 보는 거예요. 즉 Saul can play the piano 라고 했을 때 조동사 can Saul play the piano. can이 Saul의 왼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조동사가 주어하고 위치를 바꿔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일종의 뭐다? 프리포징이다. 이렇게. 문두 이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I0, C0는 이 영어 편집하기 어려운가 봐요. 자꾸 빼뜨리더라고요. 원래는 뭐겠어요? 위첨자 이렇게 헤드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엑스바 티오리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A, B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봐도 있고 이런 게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이 X를 뭐라 그래? 헤드라 그래, 헤드. 이 헤드라고 그러는데 이걸 표시하는 게 X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X0 이렇게 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은 IP, I바, I 하고 이제 뭐 AB를 쓰는데 이때 I도 마찬가지죠. 이때 I0 이렇게 쓰는 사람도 똑같은 뜻이에요. 일단 헤드라는 뜻이면 헤드. CP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C0 혹은 그냥 C.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로를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때 위첨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헤드란 뜻입니다. 헤드. 헤드 I, 헤드 C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사이먼 헤이트 게임 쇼도 마찬가지로 의문문 만들 때 thus 이렇게 의문문에 do를 써서 붙였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프리포징이라는 조동사 프리포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hus가 사이먼의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뭘로 본다? 프리포징이다. 조동사도 프리포징이다. 그 다음에 VP 프리포징 아까 했습니다. 도우 문장에서 이렇게 했고요. 또 도우 문장이 아닌 그냥 일반 문장이잖아요. 59번, 60번이 그런 경우인데요. 이건 도우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VP만 이동시킨 거예요. 예를 볼까요? John says that he will eat the pizza naked. And eat the pizza naked he will. 근데 will 다음에 있는 그 VP를 왼쪽으로 딱 이동시켰잖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aked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버려두고 가기도 해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면 뭐가 돼요? 비문이에요. 자, 이것으로 보아서 확실하게 naked는 어디에 속해 있다? VP에 속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뭐 참조해서 또 VP deletion, ordinary coordination,
right node raising 있는데 이거는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ough movement. 자, movement, 목적어 이동.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목적어 이동. tough movement. 자,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일종의 프리포징입니다. 오른쪽일 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터프 무브먼트를 항상 뭐하고 같이 우리가 배워두셔야 돼요? 시험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게 뭘까요? 터프 무브먼트 하면 시험 나오는 게 뭐예요? 레이징이죠, 레이징. 터프 무브먼트 나왔다면 뭐예요? 터프. 레이징. 그 다음 뭐예요? 컨트롤. 이 세 가지가 항상 묶어서 같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든, 이놈하고 이렇게 묶든, 요놈하고 이렇게 묶든. 그래서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이? 자, 여기서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얀색으로 박스 친 이 부분을 보시면 A, B, C가 어때요? 되게 비슷해 보여요. 그죠? 되게 비슷하잖아요. 자, 주어, is, 형용사, to, 블라블라. John, is, 형용사, to, 블라블라. John, is, 형용사, to, 블라블라. 구조가 똑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A번의 구조는 터프 무브먼트 구조. B번의 구조는 레이징의 구조. C번의 구조는 컨트롤의 구조. 그럼 이거 어떻게 다르느냐? 겉보기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나왔기 때문에 궁금할 것 같아서. 자, 터프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to 부정사절이잖아요. to 부정사절의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to 부정사절의 목적어를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터프 무브먼트라고. 왜 이름이 터프 무브먼트냐? It is tough to please John 했을 때도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s라든가 tough라든가 이러한 형용사의 경우에 to 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옮길 수 있어요. 아무런 형용사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많아요. 거의 안 돼요. 되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경우를 터프 무브먼트. 이거 외우셔야 되겠죠. 허용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다 나오니까 책에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자, 터프 무브먼트는 뭐다? to 부정사의 뭐다?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raising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raising은 뭐냐면 subject to subject raising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to 부정사절에 뭐? 주어. to 부정사절이 주어잖아요. 주어가 주절에 뭐요? 주어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subject to subject raising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easy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쓰고 likely의 경우는 쓰느냐? likely와 같은 형용사에만 raising이 가능해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raising 수로라 그래요. 그거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다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딱 반면에 C번의 경우에 볼까요? C번의 경우에는
자, is 이것인데 이놈은 그때 이 조는 그럼 어디서 이동했느냐? 이때 이 조는 이동이 없습니다. 이동이 없어요. 이때 이 조는 원래부터 is 이것의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왜 이름을 컨트롤이라 그러느냐? 컨트롤 유형이라 그러느냐? 이 원래부터 is 이것의 주어 자리에 나오면서 to 부정사의 주어처럼 to 부정사절을 컨트롤 해줘요. 그래서 컨트롤이라 그래요. 나중에 여기 이제 프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간에 자, 이 조의 경우는 뭐라고요? 원래부터 is 이것이 주어예요.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to 부정사의 주어를 컨트롤한다. 얘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자, is easy to, is likely to, is eager to 비슷해 보이지만 속의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 가지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tough movement도 쉽게 말하면 뭐예요?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 이동.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래요? preposing이나. 그래서 preposing.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는데, 이러한 tough movement를 허용하는 형용사로서 요거 밑줄 쳐서 별표 쳐서 별표 5개. 예, 보세요. tough, easy, difficult, hard, impossible, interesting, amusing, boring, pleasant. 이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또 이렇게 형용사뿐만이 아니라 명사도 이렇게 tough movement를 허용하는 명사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pleasure, surprise, problem, blessing. 예를 들자면 1번의 B를 볼까요? It is a blessing to be with Margaret. 마가렛과 함께하는 것은 축복이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argaret is a blessing to be with.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야? to 부정사절에 목적어, 전체사의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주제로 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tough movement라 그래요. 그런데 tough movement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로 되는데. 여기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2번의 경우에 passible이라는 형용사라든가 traged라는 명사는 절대로 tough movement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It is possible to visit America.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문장은 정문이에요. 그런데 America is possible to visit. 이건 비문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It is a tragedy to walk with Mary. 이건 정문이에요. 그러나 Mary is a tragedy to walk with. 이렇게 쓰면 비문이에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다 말 되거든요. 이거 시험 정말 잘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때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negative preposing. 계속 preposing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negative. 이건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임용고사 한번 나왔어요. 또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뭔 소리냐면 부정어를 문두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때 조심할 건 뭐예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네거티브 프리포즈군요. 도치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머리 아파요. 요거 임용고사에 나왔으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그젠플 한번 볼까요? 거기에 14페이지 제일 위에 1번 봅시다. 이게 이제 13페이지의 그 예문하고 똑같은 건데 1번 보시면 He could run for the governor under no circumstanc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지사로 출마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지사로 출마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could 다음에 낯이 없는데 왜 부정어로 해석을 하세요? 했더니 under 다음에 no circumstance가 있기 때문에 이때 no는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under no circumstance라고 하는 부정어를 문두로 이동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동사를 어떻게 한다? 도치한다. 그래서 B번 보시면 under no circumstances could he run for the governor 이런 말이에요. 임용고사 나왔던 거 기출문제 2010년도 다 문장이 비문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A번 The trial is difficult to travel alone.
B번. Not surprisingly, did they miss the train? 이 A, B가 둘 다 비문이래요. 왜 비문일까? A번의 경우는 왜 비문일까요? A번의 원래 문장이 뭘까요? 원래 문장이 It is difficult for the child to travel alone. 그 말이에요. 어린애가 혼자 여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때 to travel의 주어를 is difficult의 주어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동이라고 그러죠? to 부정사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raising이라고 했어요. raising. to 부정사의 주어를 주절의 주어로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런다? raising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difficult가 raising 형용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difficult는 무슨 형용사예요? tough movement를 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냥 it is difficult for the child to travel alone 이렇게 놔둬야 돼요. 이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해서 비문이에요. 자, B번은 왜 비문일까요? Not surprisingly did they miss the train. not surprisingly라고 하는 네거티브를 프리포징 했으니까 주어동사 도치했다. 금방 했잖아, 위에서. 1번에서. 근데 왜 비문이에요? 네거티브 레이징 해서 주어동사 도치했는데. 이유는 뭘까요? 네거티브를 문두로 이동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어동사 도치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동사 도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반드시 그 부정의 그 스코프가 문장 전체에 미칠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이 not이 they did not miss the train 그런 뜻이에요. 기차를 놓치지 않았어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놓쳐버렸어요. 놓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not은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not은 무엇을 부정해요? surprisingly만 부정하는 거예요. 부분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일 때는 그게 비록 부정어 부사 어구라서 문두로 이동하더라도 주어동사를 도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도치를 했기 때문에 비문입니다. 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네거티브가 프리포징 했을 때는 주어동사 도치를 합니다. 그때는 조건이 뭐다? 문장 전체를 부정할 때, 스코프가 문장 전체에 미칠 때에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밑에 거는 이제 우리 전체적인 공부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는데 네거티브 프리포징이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나가 봅시다. 이렇게 부정어가 앞으로 이동했을 때 문장이 도치되는 경우 거기 보면 14페이지에 seldom 같은 경우죠. seldom이라든가 never라든가 little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다고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나도 오니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제일 위에 on Sunday처럼 이건 부정어도 아닌데 She can see Tom only on Sunday. only 때문에 그래. only 때문에. only가 부정어는 아니지만 only가 붙어있는 부사가 앞으로 올 때는 조동사 도치한다. Only on Sunday can she see T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맞아. Only with great difficulty 이런 경우. 그 다음에 no sooner than 이런 경우도 no sooner가 앞으로 이동하면 조동사 도치. 그 다음에 hardly, scarcely 이런 것들이 문두로 이동하면 조동사 도치.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가 아니더라도 또 도치되는 경우가 거기 보시면 장소라든가 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두로 이동하게 되면 조동사가 도치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example 보시면 A tall man stood on the hill. On the hill stood a tall ma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CF를 볼까요? 그러나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주어 동사 도치 안 됨. 어순 그대로 써야 된다. 예를 들자면 He stood on the hill. 그래서 on the hill stood he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말. 그냥 he stood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머리 아프죠? 찌끈찌끈해요. 도치하려면 다 도치하던가. 왜 이때는 또 안 되냐? 이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토픽 포커스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포커스라는 게 뭐냐?
보통 이제 토픽 포커스라고 했을 때 old information, new information 네, 이렇게도 말합니다. 토픽 포커스는 보통 new information, 토픽은 old information.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 영어의 경우입니다. 한국어는 동사 끝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되게 설명은 좀 어려운데, 영어의 경우에 문장의 앞쪽에는 포커스, 즉 new information을 넣을까요? old information을 넣을까요? 일반적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 old를 넣습니다. 앞에 old. 이게 인간의 심리학적인 어떤 프로세싱의 원리래요. 인간들은 처음부터 새로운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면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나도 잘 알고 있는 부드러운 것이 와야지 편하다는. 그래서 우리 또 아이스 브레이킹이란 말 하잖아요.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정보를 바로 주고 딱 만나가지고 당신 이거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뭐야? 영업직 지인데 처음 만나면 절대 물건 사람 말 안 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예요. 뭐 날씨 이야기라든가 뭐 어제 축구 보셨어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상대방이나 나나 서로 잘 알고 있는 올드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문장 구성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뒤로 가는 것은 뭘까요? 뒤로 가는 것은 포커스, 즉 뉴, 뒤쪽은 뉴한 를 뒤에다 일반적으로 갖다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원리에 보자면 왜 15페이지 그 가운데 he stood on the hill 했을 때 on the hill he stood, 왜 이때는 stood하고 hill 안 바꾸냐, 그대로 쓰느냐, 이유는 여기 때문에 그래요. 자, he가 대명사가 old 할까요, new 할까요? 일반적으로 대명사라는 뜻이 뭐예요? 앞에 나왔던 것을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때요? 다 올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올드하기 때문에 이놈이 문장 뒤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앞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앞으로 가는 걸 좋아하죠. 뒤로 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비록 on the hill이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앞으로 갔을 때는 조동사 도치를 해야 되지만 왜 여기서 도치를 하지 않느냐 하면, 도치를 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on the hill, stood he가 되죠. 그럼 문장 끝에 뭐가 나와야 돼요? he라는 뭐가 나와야 돼요? 대명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대명사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쪽을 피해요. 가급적이면. 어쩔 수 없이 갈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문법적으로. 나 할 수만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피할 수 있으니까 he stood 이렇게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등등 또 쭉 이렇게 보시면 도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또 문법적 도치에서 5번 보시면 뭐 so, no, neither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도치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거기 보면 뭐죠? I didn't love her, no did she love him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no did she, 그러니까 did하고 she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 유도부사 there가 나왔을 때 there is a school. 원래는 뭐겠어요? a school is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there is a school 이렇게 도치했다. 그 다음에 조건절의 도치. If she were alive today, 그녀가 오늘 살아있었다라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Were she alive today? if를 빼고. 요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꼭 알아두시고 고칠 수 있어야 돼요. Was she alive today를 다른 접속사를 이용해서 고쳐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If she were alive today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조할 때 예를 들면 her grief was great when she heard, 그녀가 그걸 들었을 때 그녀의 그 고통은 너무나 컸다 했을 때 great was her grief 이렇게 바꿨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never, little, not, no, seldom 이건 아까 했죠. 문장 문으로 이동하게 되면 조동사 도치한다 등등 알아두시면 비슷하게 2009년도 모의평가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read the following, answer the question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nglish sentence below shows that the subject follows the verb
while the other dependent of the verb is placed in front of the verb. 자, 아래의 영어 문장은 주어가 동사를 따라옵니다. 즉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뀌었다 그런 말이죠. 뭐 할 때? The other dependent of the verb가 문장 앞으로 갔을 때, 즉 on the table이라는 게 앞으로 갔을 때, 원래는 문장이 뭘까요? A cup of milk was on the table. 이런 문장인 거죠. 그런데 이게 on the table was a cup of milk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유는 on the table 앞으로 갔으니까. 자, 왜 그랬느냐? 밑에를 잘 보셔야 돼요.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For the inversion to be appropriate. 이때 도치가 appropriate, 적절하려고 그러면, 즉 도치가 되려면 이 말이죠. The preposed phrase, 도치된 구문은 must not represent information that is less familiar in the discourse than that represented by the posed subject. 말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중부정을 해놨어요. 이중부정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 두 개의 부정을 다 지워버려버려요. 여기서는 지워버려보세요. not과 less를 지워오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preposed phrase는 familiar한 것을 나타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앞으로 이동한 놈은 뭐 해야 된다? old information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familiar하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동한 것이 old information, familiar information일 때만 preposing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Understand? 나머지 봅시다. 1번. Yesterday, I went to a bookstore and bought a lot of books. On a big shelves are all the books. 어제 나는 북스토어에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을 샀습니다. On big shelves. 자, 큰 선반에 all the books 책이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하고 all the books가 도치됐죠, 주동사가. 자, 그러면 on the big shelves 앞으로 이동한 prepose한 그 phrase는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 뭐 하라 그랬어요? familiar 하라 그랬잖아요. old information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on big shelves는 old 할까요? new 할까요? new잖아요, new. 처음 나온 정보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A와 같은 것은 appropriate inversion이 아니에요. B번. Two students were hurt yesterday in a fire. 어제 화재가 났는데 두 명의 학생이 다쳤어요. Wounded were Richard Johnson and Jane Lee. 다친 사람은 리차드 존슨하고 제인 리예요. 이때 wounded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were하고 리차드 존슨이 주동사 도치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온 wounded가 familiar 하라 그랬죠. familiar 합니까? 어떻게 familiar 해요, wounded가? 앞에 동사 hurt가 있잖아요, hurt. 다친다는 말을 다른 말의 wounded로 바꿨을 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좋아요. 도치 가능. 적절해요. 4번. I went to the manager's office. On his desk sat a large package that was sent to me. 이때 set하고 a large package 주동사 도치했어요. 근데 뭐가 도치했어요? On his desk가 preposing 했어요. 자, 그럼 prepose한 on his desk가 familiar 하라 그랬죠. familiar 합니까? desk가 on his desk가 familiar 합니까? 여기서 정보가? 단어는 처음 나왔어요. 근데 정보는 familiar해요. 왜 그럴까요? 오피스 때문에. 오피스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데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eposing은 오케이. D번. Today, John was wearing the jacket that I bought for his birthday. 그의 생일날 내가 사준 재킷을 저는 입고 있습니다. Complimenting his cap was the jacket. 자, complimenting his cap 뭐죠? 어울린다 이 말이죠. 모자와 잘 어울립니다. 무엇이? The jacket이. 그럼 여기서 complimenting his cap, 그 모자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familiar한 정보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보입니까? 새로운 정보죠. 그 앞에 문장이 어울리다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처음 나왔어요. new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preposing이 적절해요? 적절치 않아요? 적절치 않죠. My neighbors have a huge backyard. 내 이웃들은 뒤에 backyard 가든이 있는데 엄청 크대요. 그러니까 through it, 그 큰 가든을 통해서 runs a string beautiful lanterns. 아름다운 랜턴들의 쭉 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through it이 뭐죠? backyard를 봤죠? familiar한 정보입니까? new한 정보입니까? familiar하죠. 앞에 backyard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도치가 적절합니다.
자, 여기서 적절한 인버전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답이 B, C, E.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포징에 대한 여러 가지들 지금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프리포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있어서 어떤 오른쪽에 있는 요소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프리포징이라고 그런다. 근데 프리포징의 경우에 어때요? 이제 종류가 topicalization, passivization, double education, dislocation, no movement, tough movement, negative 프리포징 등등 있었을 때 각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가장 큰 특징이 첫 번째가 뭐다? 단위가 이동한다. 단위가 아닌 것은 절대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 포인트로 알아두시고 그 위에 또 여기 사소한 것들 예를 들자면 금방 했던 금방 했던 게 뭐 있지? 도치의 경우에 앞에 있었던 토피컬라이즈 된 요소가 올드 했을 때 용이하다. 이런 정보들 새로운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같은가. 또 네거티브 경우는 어때요? 주동사가 도치할 때 그 네거티브 요소가 반드시 뭐 할 때만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만 이동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시험에 다 이렇게 나오고요. 꼭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쉬었다가 이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면 힘드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포스트 포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포스트 포징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